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후방 센서 점검하는 법이라고 인터넷 떴거든요. 유튜브에 떴습니다. 진짜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온 하시고요. 기어를 후진 기어 놔두시고요. 참고로 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B 한 번 울리면 정상이고요. 띠리 세 번 울리면 고장입니다. 그건 무조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방 센서가 이상은 없어요. 점검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됩니다. 키 온 아래 놓으시고요. 일부 차종들은 사이드를 풀어야지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이드 풀고 차가 내려가지 않게끔 고인목을 항상 해놓고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요, 여기 딱 대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나요. 띡띡띡띡띡띡 하고 납니다. 진짜 소리가 나요. 귀에 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띡띡띡띡띡띡. 녹음이 될란가요?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은 청진기 있잖아요. 청진기 갖고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점검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상 있는 거니까 그거 교환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짜로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2013년식 스포티지 R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그러시면은 10년 됐잖아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실 게 이제 겉에 벨트 쪽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흡기 쪽도 한번 보셔야죠. 그죠? 커버 탈거하시고, 제일 간단하게 여기 요 커버가 지금처럼 돼 있다 그러면 손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냥 차를 그냥 운행만 하신 거죠. 이 스포티지 R 차량 이 R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일만 교환하셔도 뭐 소모성 부속, 브레이크 패드랑 엔진오일만 교환하시면 크게 뭐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타시려고 그러시면은 흡기 크링도 하셔야 되고요. 겉벨트도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떠서 밑에 하체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어떤 거 보시냐면은 벨트를 다 교환됐는지 키로수 보시면 돼요. 20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볼트가 없는지, 대부분 한 15만 정도의 흡기클링 한 번도 하거든요. 결론은 한 번도 그냥 엔진오일만 교환했던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 어차피 소모성 부속을 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하시고 사시면은 그만큼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는요. 차량 리프트에 떴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진 오일을 안 세요. R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신 겉벨트 한 번도 교환 안 했고요. 엔진을 좀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살짝 누이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이쁘게 봐주셔야 되고요. 하체 쪽에서는 로암은 이쪽에, 이쪽 보시면 돼요. 이쪽에 여기 보시면은 클릭이 좀 많이 갔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은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제일 먼저 망가지거든요. 딱 보셔서 클릭이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뻔한 거 있잖아요. 어저스탐. 이게 제일 잘 나가거든요. 지금 한 번도 교환 안 했고, 이게 고착이 돼서 얼라이먼트를 못 봐요. 대부분 이거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고무 크릭한 거 보이시죠? 그죠? 만약 하게 되면은 이 암까지는 다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그때 나온 차들은 뭐 차체 부식은 전혀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는. 그리고 중고차 구입을 하실 때 어차피 중고차는 중고차잖아요. 그죠? 근데 전 차주가 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좀 덜 나오고 더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흡기 클리닝이라든가 모든 거, 로망 같은 거 다 교환해 놨으면은 중고차 사신 분은 뭐 그냥 비용 안 들고 타는 거니까는요. 중고차 사실 때 키로수 한 20만 됐다 그러시면은 벨트가 교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흡기가 청소를 한번 했는지, 아니면 하체 부분 요런 암 부분을 교환을 했는지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RN이 상당히 좋은 엔진입니다. 2014년식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식이고 키로수가 지금 현재 20만 탔어요. 19만 9천 이렇게 탔는데 지금 에어백 경고등이랑 연료 경고등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고등이에요. 왜냐면은 에어백 경고등은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안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꼭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료 경고등은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 펌프를 시켜줄 수 있는 건 연료밖에 없거든요. 항상 여기 한 칸 전에 미리미리 넣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들어오면 나중에 고압 펌프가 쇳거리가 돌게 되면은 한 3,400만원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연료만 자주 넣으시면 돼요. 연료만 자주 넣으시면은 고압 펌프 망가진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타시면은 나중에 차가 고맙다고 고압 펌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항상 한 칸 전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에어백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좀 고장이 많거든요. 항상 뭐 6, 7월 5, 6, 7 때 좀 많이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소모성 부속이니까 에어백 경고등 들어왔다 그러면 스캐너 갖고 점검해 보시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에어백 밑에 클락 스프링이 지금 단선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부품은 주문을 했고요. 일단 스캐너하고 고장 코드 보여준 다음에 이 클락 스프링 교환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캐너 연결해서 고장 코드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 회로 저항 과대거든요. 클락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고장 코드는 현재예요. 클락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클락 교환하는데 한 10만원 정도면 되니까는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에어백을 꼭 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나서 에어백 안 터지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주위 사람들까지 다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조우석이랑 뭐 기둥까지 다 터지는 거니까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은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ABS도 마찬가지로 안전용품이잖아요. 그죠? 안전 보조용품이잖아요. 에어백 같은 거는 꼭 수리해서 안전하게 타셔야 되겠습니다. 클락 한번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T40입니다. 옆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면서 당겨주면은 여기 빠집니다. 가나다라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여기부터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 끈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뭐 에어백 안 터지니까 그냥 이렇게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마킹은 뭐 가느다란 새끼 드라이버 이용해서 스크래치를 내주셔도 되고요. 마킹 펜으로 하셔도 되고 펀치로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조립할 때 편하게 정확하게 핸들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꼭 마킹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 빼주시고요. 시트를 최대한 뒤로 좀 밀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너트가 21mm 거든요. 21mm 한 다음에 복수대로 풀어줍니다. 한쪽 손으로 잡고요. 올려주세요. 너트를 완전히 풀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쳐주세요. 그리고 힘껏 뒤로 당기는 겁니다. 너트 완전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뒤로 당겨 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핸드 조절을
하는 레버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시고 당겨주세요. 당기면 탁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트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너트를 좀만 남겨놓으면은 탁 걸리고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너트 푸시고요. 핸들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탈거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필수 2개 풀어주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요 사이로 커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안 빠져요. 밑에 건 빠지는데 뭐 굳이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거리가 걸려주는 게 양쪽에 하나씩 2개 있고요. 총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피스로 조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탈칵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는요.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잭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쁘게 클락이 나빠도 열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어백 경고등 들어오는 거는 99% 다 이 클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잭 2개 빼주시고요. 요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밀면 그냥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고품이기 신품이거든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고장이 좀 잘 나는 거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거든요. 크게 부담 안 가는 가격 10만원 미만이면 다 수리가 되니까는요. 꼭 에어백 경고등 들어오면 클락 꼭 교환해 주세요. 조립하겠습니다. 조립하는 거는 이제 꼽으시고요. 뭐 피스로 조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 홈이 들어가기만 하고 훅 눌러주면 탁탁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요. 이렇게 3군데입니다. 이쪽, 이쪽, 위쪽 3군데거든요. 딱깍딱깍 소리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립이 되는 거예요. 커버 조립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센터 맞춰진 거거든요. 탈거하실 때 바퀴를 똑바르게 하시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어요. 이 센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고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2.4회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품에는 안 써 있습니다. 책자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2.4회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핸들 조립하겠습니다. 에어백 잭 빼주고요. 아까 우리가 마킹 했잖아요. 마킹한 그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킹 맞춰서 조립해 주시고요. 안전핀 빼주시고요. 그리고 잭 꼽아주세요. 마이너스 선도 조립해 주시고요. 너트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 봤어요. 임팩으로 조이시더라고. 임팩으로 조이면 절대 안 됩니다. 토크렌치로 조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로 힘껏 조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트에도 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여졌는지 감을 알거든요. 지금 꽉 조였습니다. 에어백 잭 꽂고요. 눌러주시고 이쪽에 배선 요거까지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에어백 조립했고요. 양쪽에 40T로 꽉 조이시면은 마무리 된 겁니다. 그리고 스캐너 가지고 고장 코드 이제 한번 과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과거 되어 있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되고 시동 걸면은 에어백 경고등이 나가요. 안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는데 현대차는 대부분 나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요.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차가 이제 에어백을
점검을 하는 거고요. 나갔다는 얘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작업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그냥 스캐너로 고장코드 과거 떴을 거예요. 지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장코드는 이제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운전 한번 돌아보시는데요. 교환하기 전에 한번 시운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핸들이 한 요만큼 틀어졌다 그러면 조립할 때 클락을 거기에 맞춰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운전을 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마지막 시운전은 혹시나 틀어지지 않았나,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마킹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돌아보고 핸들이 맞는 것까지 확인하고 출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